귀궁치라 뇌피셜 시작합니다. 막돌이 쏟아낸 검은 구정물에 휩싸인 여리는 온몸이 굳은 채 물속으로 무너졌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번쩍 떴다. 비명도 없었다. 단지 정적.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한기. 강철은 여리를 붙잡아 안고 검은 물을 걷어내려 했지만 그 물은 생명력처럼 여리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남은 기력을 모아 손끝에 경기석의 기운을 불러들였다. 그러자 미세한 바람이 일었고 물속의 검은 안개가 조금씩 물러났다. 여리야, 날 봐. 정신 차려. 그녀의 입술이 조금 떨리더니 숨이 터져나왔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강철. 그러나 이내 다시 다가오는 기운에 뒤돌아본 순간 그의 앞에는 익숙한 존재, 비비 이무기가 서 있었다. 비비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강철을 찌푸린 눈으로 바라봤다. 형, 또 여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사람 사는 궁궐이 아니라 귀신 사는 귀궁이네, 아주. 강철은 지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흘겼다. 여기까지 따라온 거냐? 넌 지금이 장난처럼 보이냐? 장난 같아 보여서 장난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형 얼굴이 꼭 사랑에 빠진 짐승처럼 보여서. 비비는 여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순간 강철은 그의 손목을 낚아채며 으르렁거렸다. 건드리지 마. 비비는 피식 웃으며 손을 걷었다. 그래도 이제 알겠네. 인간의 감정이란 게 얼마나 복잡한지. 얘는 너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넌 얘 때문에 살고 있잖아. 강철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리를 지키고 싶은 감정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이 연심이라는 걸 그는 비로소 자각하고 있었다. 여리가 서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야에는 흔들리는 강철의 눈동자가 보였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이제 보니까 내가 날 지켜줬구나. 정말 웃기게도. 강철은 아무 말 없이 여리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말 대신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의 미간을 천천히 펴주었다. 그 순간 땅 밑에서 다시 진동이 울려 퍼졌다. 막돌이 남긴 기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알지 못했다. 방금 전의 공격은 단지 전조일 뿐이라는 것을. 귀궁의 어둠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있었다. 왕 이정은 잠 못 이루는 밤 대비의 침소 앞에서 멈춰섰다. 하인들도 감히 발들이지 못하는 그곳. 그러나 왕은 무너지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정말이십니까? 대비는 미동도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엔 연민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판단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된다. 그것이 왕실을 지키는 길이니라. 이정의 손이 떨렸다. 이 무도한 말이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니, 저주다. 넌 아직도 모르느냐? 그 애가 태어나는 순간 팔척기는 완전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다. 이건 그저 한 생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정은 침묵했다. 과거, 어린 시절 들었던 무녀의 예언. 왕실의 핏줄이 귀를 깨운다던 그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생명을 제물 삼는 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신의 뜻을 핑계로 죄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대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왕에게 다가섰다. 그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파이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너는 아직 모른다. 너를 왕위에 앉히기 위해 내가 어떤 피를 흘렸는지. 지금 너에게 보이는 건 겨우 한 아이의 울음이겠지만 나는 수천의 울음을 지워낸 자리에서 널 키웠다. 이정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형들을 보내야 했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결정이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피라도 마르겠다. 하지만 죄 없는 생명을 해치는 일엔 다시 칼을 들지 않겠습니다. 이정은 돌아섰다. 대비의 얼굴에는 일말의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그리 말한다면 나도 선택을 해야겠구나. 여리는 다시 일어났고 강철은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말 없는 침묵이 흘렀다. 강철아, 여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윤갑을 죽여야만 자유로워진다는 말 사실이야?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감춰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널 배신하지는 않아. 너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윤갑의 원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여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윤갑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여정에서 그녀는 이제 또 다른 존재를 지키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경기석이 미약하게 반응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부적이 희미한 빛을 발하며 진동했다. 또 나타났어. 막돌이 돌아왔어. 그들은 동시에 밖으로 뛰쳐나왔다. 수로 끝, 폐공터에서 다시금 검은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수기 막돌이 더욱 괴기한 형상으로 재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강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여리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언얼도를 뽑아들었다. 이번엔 끝내겠다. 막돌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강철은 그 기세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인간의 몸이었지만 그의 기운은 분명 이무기 그 자체였다. 경기석의 힘이 그의 칼끝에 담겼다. 순간 언얼도에서 푸른 화염이 튀어오르며 막돌의 몸통을 가르듯 베어냈다. 막돌의 비명과 함께 궁궐 전체가 울렸다. 그리고 강철은 주저앉았다. 피가 그의 입가를 적셨다. 강철. 여리가 달려와 그의 몸을 부축했다. 내가 인간처럼 굴다 보니 약해졌네. 강철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난 그런 너여서 더 믿게 돼. 그녀의 말에 강철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젠 인간의 마음을 가져도 괜찮을까? 강철의 상처는 예상보다 깊었다. 여리는 그를 부축해 넙덕이 마련해준 비밀 무당방으로 데려갔다. 작은 초 한 자루가 은은히 흔들리는 그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넙덕은 강철의 상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묵이란 게 피를 흘리면 그 피가 기억을 부른다. 여리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기억이요? 넙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궁궐이 지금처럼 귀신에게 물든 건 한때 무녀들이 전부 쫓겨난 날부터였다. 넌 그 피를 이어받았고 난 그걸 숨기며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넙덕은 상자에서 오래된 옥팔찌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여리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이건 왕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다. 그리고 그분은 내 무녀 스승이었다. 여리는 숨을 삼켰다. 이어진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 왕비는 너와 같은 능력을 가진 무녀였고 팔척기를 봉인한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다. 강철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팔척기를 다시 봉인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여리뿐이란 거군요. 넙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하지만 그 봉인을 위해선 대가가 따른다. 그 피는 신과 이어진 피니까. 봉인할 때 너는 신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더는 이승에 머물 수 없단 말이다. 여리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 말은 곧 인간으로서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참을 고요히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신이 되어서라도 지킬 사람은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강철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묵계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왕세자가 사라졌답니다. 바람처럼 문을 열고 들어온 궁인의 외침. 그로 인해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강철과 여리, 넙덕은 동시에 눈빛을 바꿨다. 누군가가 왕세자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대비의 다음 수였다. 왕세자의 실종 소식은 궁궐을 혼란에 빠뜨렸다. 밤하늘은 검게 가라앉았고 등불 하나 밝히지 못한 채 왕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여리는 서둘러 궁 안의 비밀 통로를 따라 왕세자의 침소로 향했다.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기 위해 그녀는 경기석의 기운을 발끝에 모았다. 강철은 그녀 뒤를 따랐다. 그의 칼에는 이미 기운이 서려 있었다. 왕세자의 방에는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시체도 핏자국도 없었다. 오직 침상 아래에 조심스럽게 감춰진 붉은 부적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팔척기의 봉인을 푸는 부적이야. 누가 이걸 아이의 방에 둔 거지? 여리가 손끝으로 부적을 스치자 경기석이 다시 반응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낯선 기억이 흘러들었다. 귀를 봉인했던 과거의 무녀들, 경기석을 깎아 만든 칼, 그리고 마지막 봉인 의식에서 피로 물든 재단. 그 순간 여리의 눈앞에 왕세자의 혼백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도와줘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아이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혼백이 육신에서 떼어내졌다는 뜻이었다. 이건 이승의 짓이 아니야. 누군가 무녀의 방식으로 혼을 가둔 거야. 강철은 무겁게 숨을 들이켰다.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길을 열어야겠군. 그는 자신의 이무기 본능을 억눌렀던 봉인을 스스로 풀기 시작했다. 등줄기를 따라 푸른 비늘이 피어오르고 그의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빛났다. 강철, 그걸 쓰면 내가 더는 인간이 아니게 돼. 여리가 외쳤지만 강철은 미소를 지었다. 이미 늦었어. 너 하나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무기로 돌아가도 좋아. 그 말과 함께 강철은 땅에 칼을 꽂고 의식을 시작했다. 경기석과 이무기의 기운이 하나로 얽히며 봉인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왕세자의 혼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대비가 직접 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귀를 다시 부르겠다. 왕실은 저주와 함께 살아야 하니까. 그녀의 손엔 또 다른 경기석이 쥐어져 있었다. 여리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경기석을... 강철이 이를 악물었다. 그건 내 외할머니의 쌍둥이였다. 여기까지 귀국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뇌피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으로 드우로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